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기 방식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전압의 종류입니다. 전압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압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전압이 직류일 때는 750V, 그 다음에 교류일 때는 600V까지 우리가 저압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저압을 직류, 교류에 따라서 조금 이제 크기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냐면은 바로 1500V까지고요. 교류인 경우에는 1000V까지를 우리가 이제 저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고압은 얼만큼이 되는가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넘고 얼마? 7kV, 즉 7000V까지를 우리는 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고압, 특별고압이라고 하는 그 크기는 이제 7000V를 넘는, 즉 7kV를 넘는 전압부터 우리가 이제 특고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고압이냐 저압이냐를 대부분 나누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크게 개의치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전압이 사실은 저압의 범위까지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20V 뭐 직접 만질 수 있죠. 그리고 380V까지도 우리가 온오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의 기준까지가 조금 일반 사람이 만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고압의 단위부터는 조금 보통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특별하게 승인을 받은, 허가를 받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전압이 여기 고압의 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15만 4천 볼트, 뭐 34만 5천 볼트, 76만 5천 볼트 이런 건 어떻게 해당합니까? 특고압에 해당되고 법령에서는 이렇게 전압을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야한 초고압 이런 얘기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초고압, 초고압, 고압, 특고압. 예전에 이제 만화 중에서 저 어렸을 때 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전투를 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전투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전투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초사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초고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황을 이렇게 초과해서 넘어가는 수준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기 방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방식을 구분하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놓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상 이선식입니다. 단상 이선식. 자, 몇 상 몇 선씩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단상은 상이 하나고 일하는 선이 하나고 그 다음에 선이 두 가닥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선이 바로 단상 이선식입니다. 집에 이렇게 선 두 개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하는 선은 둘 중에 한 선만 일을 하게 됩니다. 단상 이선식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들어오고 가정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상 3선식은 자 이렇게 변압기의 중성선으로부터 선을 하나 더 빼게 되어서 자 이렇게 파란색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110V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두 개 사이의 전압을 사용하게 되면은 220V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즉 두 가지의 전압을 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110V 옛날에 사용했는데 110에서 220을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어떤 주택을 가보니까 어떤 아파트를 가보니까 110V도 사용하는 콘센트가 있고 220V도 사용하는 콘센트가 있어서 이게 어떤 원리인가 봤더니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이 단상 3선식에서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한 요 선을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중성선에다가는 절대 퓨즈를 설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퓨즈를 설치했다가 만약에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하들 110V가 다들 직접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똑같은 부하이면 괜찮은데 똑같은 부하가 걸릴 리가 없죠. 여기 예를 들어 뭐 세탁기 걸리고 냉장고 걸리게 되면은 한쪽에 과전압이 유기가 되어서 소손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성선에다가는 퓨즈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단상이 아니라 이제 삼상으로 넘어가서 삼상 3선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변압기를 델타 결선하게 되어서 선 세 가닥을 걸어주게 되는데 이 선 세 가닥이 각각의 선간 전압과 상전압 똑같으니까 220V가 걸리는 것을 삼상 3선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상 4선식도 있게 됩니다. 삼상 4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Y결선하게 되어서 중성선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력선도 이렇게 하나, 둘, 셋 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상 4선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나라의 표준 배정 방식은 바로 이 삼상 4선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상 4선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상 2선식으로 보내는 게 만약에 100원 정도가 든다.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보낼 때. 그러면 단상 3선식을 보낼 때는 37.5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삼상 3선식으로 들게 될 때는요. 75원 정도가 들고 삼상 4선식으로 할 때는 33.3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일 전선 중량 대비 보낼 수 있는 전력의 비율은 여기 삼상 4선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건물들은 다 삼상 4선식으로 들어와서 삼상전력, 내가 원하는 전기, 즉 이렇게 선간전압으로 하게 되면 380V니까 380V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중성선이랑 하게 되면 220이니까 220V도 쓰게 되는 두 가지 전원을 얻을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삼상 4선식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직류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저압 직류는 1500V 이하가 됩니다. 답은 4번. 2번.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고압은 직류 1500을 넘고 교류 1000V를 넘고 7000이 안 되는 것. 답은 3번이죠. 3번. 다음 중 특별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7000V를 넘는 것. 4번이죠. 4번. 전압의 종별에서 특별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1. 7kV를 넘는 것. 5번. 주택 등 소규모의 전기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전기 방식. 이 주택 등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거. 단상 2선식이 주택 등에서 사용되죠. 답은 1번. 6번. 삼상 4선식 380, 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중성에서. 이거를 N. 중성선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답은 2번이죠. 7번. 우리나라 특고압 배전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20V, 380V의 전원을 얻을 수 있는 배전 방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배전 방식? 삼상 4선식 배전 방식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8번. 저압으로 수전하는 삼상 4선식에서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률 몇 %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설비 불평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삼상일 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전기를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한쪽에서만 너무 부하를 많이 부담시키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비율이 30%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9번.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흐른다, 밖으로 샌다 라고 해서 누설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10번. 도면에 같은 단상 3선식의 5외 배선에서 중성선과 양외선 간에 20A, 30A의 전등부하가 걸렸을 때 인입계폐기 X점에서 단자가 빠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선이 하나, 둘, 셋 단상 3선식이 있게 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지금 각각 흘러가는 게 30A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흘러가는 게 20A라고 하게 됩니다. 중간에 끊어졌을 때, 단선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쨌든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여기에서는 중성일 때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누가 더 저항이 큰 겁니까? R은 I분의 V니까 전압이 일정하게 될 때 전류가 더
작은 쪽이 저항이 더 크게 된 거죠. 이쪽이 저항이 더 크고 이쪽이 저항이 더 작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항이 큰 쪽에 실제로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20A짜리 부하에다가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저항이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200V 걸어줬을 때 여기에 더 많이, 2배가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바로 2번에 있습니다. 네. 배선 설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보시고 여러분은 단상 2선식과 함께 단상 3선식에서 중성선은 절대 퓨즈를 넣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3상 4선식이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이며 220V, 380V 두 개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중성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